10년 뒤에 여러분의 모든 비밀이 해킹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메일, 금융거래, 심지어 가장 개인적인 대화까지 미래의 기술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 무서운 미래의 위협과 거기에 맞서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방패, 양자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데이터를 훔치는 시간 여행자들.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간 여행자들의 전략, 바로 Harvest Now, Decrypt Later, 줄여서 HND, L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일단 싹 긁어 모으고 나중에 풀어보자, 이런 전략이에요. 해커들이 말이죠. 지금 당장은 기술이 없어서 못 여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훔쳐서 서버에 쌓아두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튼튼한 금고가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금고 자체를 들고 가는 거죠. 왜냐고요? 언젠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바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기록이나 국가 기밀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 주된 타겟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의 데이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친구랑 나눈 비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면서? 바로 그 모든 걸 열어버릴 만능 열쇠,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생각할수록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인류도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두 번째 주제, 물리학으로 만든 절대 암호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수학 문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가져와서 방패로 쓰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기존 암호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것과 같아요. 이거 푸는데 슈퍼컴퓨터로도 100만 년은 걸릴걸? 하는 식이죠. 근데 만약에 1초 만에 푸는 괴물 컴퓨터가 나타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양자 암호는 차원이 갈라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 물리법칙 그 자체거든요. 누가 훔쳐보면 무조건 흔적이 남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즉, 계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에 가깝게 설계된 겁니다. 그 바탕이 되는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뭔가를 보는 행위 자체가 그 상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비유가 정말 딱 좋은데요. 누군가 몰래 열어보면 편지 내용이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어버리는 마법 편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암호키를 훔쳐보는 그 순간 이미 키가 변질돼버리고 우리는 누가 엿봤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기둥이 바로 복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양자 정보는 완벽한 복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커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중간에서 정보를 살짝 복사해서 자기가 진짜인 척하는 중간자 공격인데요. 양자 암호 앞에서는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안 통하는 거죠. 엿보는 순간 들키고 복사도 안 되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왔는데 그럼 이걸 과연 누가 먼저 차지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보이지 않는 양자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0km.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중국이 수도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이미 깔아놓은 양자통신망의 길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니까 이걸 왕복 2번 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당연히 세계 최대 규모고요. 이 말은 즉 양자 기술이 이제 실험실 수준을 한참 넘어서서 국가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경쟁, 물론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뛰어들었어요. 중국은 아예 위성까지 쏘아 올려서 우주와 땅을 잇는 거대한 양자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굉장히 스마트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QKD, 즉 양자키 분배 기술은 은행 전산망처럼 딱 고정된 네트워크에 써서 철벽 방어를 하고, PQC, 양자 내성 암호는 우리 스마트폰처럼 계속 움직이는 기기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말하자면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우리 세상의 보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양자 기술 하나면 다 해결,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미래 보안의 삼중주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술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자, 이 로드맵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맨 위에 점점 커지는 녹색 영역.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해커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두 개의 강력한 방패가 있는 거죠. 아래 파란색 방패가 QKD, 즉 네트워크 자체를 지키는 방패고요. 중간에 빨간색 방패가 PQC, 우리 스마트폰 같은 개별 기기들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두 방패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저 거대한 창을 막아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지키는 PQ키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2026년까지는 자, 우리 앞으로 이 암호 기술을 표준으로 씁시다 하고 규칙을 정하는 표준화 단계고요. 그 다음엔 2029년까지 덜 중요한 시스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드디어 금융, 정부 같은 진짜 중요한 시스템부터 갈아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먼 미래를 보면 2030년대가 되면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양자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요. 2040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육지통신 기술이랑 완전히 합쳐져서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이 될 거라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양자 시대의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기업이나 기관에 계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어떤 암호를 쓰고 있지?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암호를 갈아찰 수 있게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고요. 우리 같은 개인들은요.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를 땐 PQC 지원되나요? 은행 앱을 쓸 땐 QKD 기술 쓰나요?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2035년,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바로 내 비밀들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정보 보안의 생사가 걸린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양자 시대는 여러분에게 기회인가요? 아니면 위협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